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오전 0시 51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어제 새벽이죠. 한 27시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새벽에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타격을 줬죠. 그래서 한 대략 39,000, 4만 달러 정도에서 횡보를 하던 비트코인이 좀 폭포수를 타면서 지금 36,000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갭이 컸던 게 18월 연설 이후에 좀 오르나 싶었다가 이제 그걸 포함한 하락분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좀 흐르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제 그걸 제외하면 사실상 뭐 그냥 조금 하락한 건데 괜히 이제 체감이 더 컸죠.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패턴이 계속 똑같아요. 지금 1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대략 밤 10시, 11시, 뭐 12시, 새벽 1시 요 정도 사이에 이런 큰 하락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제 나스닥과 커플링 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미국 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을 때 이런 하락들이죠. 이게 다 지금 동시간대거든요. 이런 하락들이 결국에는 나스닥과 커플링 돼서 하락하는 그 지점, 그 포인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순히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서만 이제 좀 시각을 둘 게 아니라 좀 더 넓히셔서 거시적으로 세계 경제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 증시 쪽에 좀 눈을 잘 두시고 경제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코인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요즘 뭐 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우리 때는 옛날에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코인 시장만 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졌고 이제 추후에도 더 기관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현물이라든지 뭔가 이런 편입들이 되면서 시장이 더 성장을 할 준비 과정, 좀 그런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최근에도 계속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좋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12월 이후로 계속 하락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전저점을 뚫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비트는 이제 두더지 땅 파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콘크리트 바닥 딱 잡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이제 아직 바닥이 안 뚫렸으니까. 물론 뚫릴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바닥 잘 지켜주는 그 모습 때문에 뭔가 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호가 창만 봐도 현물 창만 봐도요, 그냥 진짜 심플하게 현물 창만 봐도 뭐 몇천 개, 몇백 개씩 계속 걸려 있어요. 이게 소화가 되더라도 계속 또 걸려 있고 또 걸리고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이게 물론 온체인으로 보면 이제 그런 저항들이 드러나지만 이런 현물 그냥 대놓고만 봐도 뭔가 이제 큰 자금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구나. 매집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이 시장이 결국에는 100K, 200K도 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얻겠구나 라는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반년 뒤에 이렇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 느낌은 아닐 거지만 하다못해 뭐 반년, 1년, 2년 이 정도 기간이 지나고 잘 다져지고 나서는 정말 그런 큰 상승이 올 거라는 확신이 계속 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많이 그렇게 느끼시고 동감을 하신다면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여기서 10% 떨어져도 10% 올라도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가격이 막 너무 막 왔다 갔다 하고 특히나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가격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고 떨어지면 오히려 아싸 하고 더 살 수 있겠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좀 현금을 잘 하시지. 너무 그게 안타깝네요 진짜. 그래서 이번 하락을 좀 계기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이게 진짜 말로만 성장이지 계좌가 녹고 있는데 그죠? 하여튼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비트 이더라든지 메이저 알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사실 손절하기도 좀 늦긴 했죠. 그래서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메이저 알트라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메이저 알트가, 제가 생각하는 메이저 알트 기준은요, 그냥 시총 22, 딱 시총 22 안에 있는 비트 이더 포함한 플랫폼 코인 딱 요정도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스테이블 제외하면 몇 개 없어요. 유니스왑, 뭐 알고랜드, 뭐 스텔라, 이클, 비체인, 파일, 엘론드, 마나, 샌드박스, 세타, 테조스, 토르체인, 에이브, 팬텀, 엑시, 플로우, 이런 애들 메이저 아닙니다, 제 기준에는. 네. 그래서 좀 되게 보수적으로 메이저 알트를 좀 기준을 높이시고, 이런 하락장, 횡보장에선 특히나 되게 보수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뭔가 이 시드에서만 보수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인드가 보수적이 돼야 돼, 지금은. 그래서 그게 지금 시드를 최대한 지키고 다음 그 불장을 위한 시드를 최대한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석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이런 하락장이고 횡보장이긴 하지만은 올 초부터 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해서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많았습니다. 최근만 해도요, 뭐 아더사이드 민팅이라든지 뭐 문버드라든지, 문버드는 조금 논외로 합시다. 문버드는 너무 대놓고 먹여주는 느낌은 아니었어. 문버드는 조금 제외하고, 뭐 스텝 앱도 있었고요. 뭐 스테픈 같은 경우도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었을까? 갑자기 또 말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뭐 중간중간 뭐 반등장 같은 경우도 그랬고, 우리 에이프, 그리고 뭐 컴투스, 그리고 뭐 넷마블 토큰 같은 경우들도 다 그랬지만은, 그런 애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작은데 리턴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건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하시되, 내가 조금만 넣었는데 이거 되게 아웃풋이 좋아, 이런 애들 잘 찾아서 드셔야 돼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 하락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요 하락장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말하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별건 아닌데, 이제 하락장이 요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뭐냐면은 제 주변에 이제 올드 투자하던 얘들 말고, 그러니까 17년, 18년 이럴 때 투자하던 얘들 말고,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이제 좀 최근 이제 뭐 한 2년? 코로나 이후로 합시다. 그 정도 사이에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친구들이 다 어떤 느낌이냐면, 요 하락도 금방 뭐 끝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제가 계속 하락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하락 개념 자체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겪었던 하락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지독하고 더 고통스러운 하락의 개념이거든요, 제가 말한 하락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끽해봐야 겪은 하락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 친구들을 포함한 그런 친구들이 겪은 하락이 끽해봐야 뭐냐면은, 자, 하다못해 코로나 기준으로 봅시다. 코로나 기준으로 2020년 3월, 자, 이 하락 굉장히 무서웠죠. 굉장히 무서웠어요. 갑자기 뭐 한 달 만에 개폭락, 70% 폭락하니까. 근데 이 하락 어땠어요? 바로 V자 반등이었죠. 바로 그냥 V자 반등이었어요. V자 하고 날아갔어요. 그냥 V자 쭉 날아가죠. 그리고 뭐 이때 뭐 한 달, 뭐 2주 하락 끝. 그리고 뭐 작년 5월이 조금 큰 하락이었다. 그래, 그 하락. 그래? 볼까요? 이 하락도 뭐 끽해봐야 3달. 심지어 여기서 잘 받쳐주고 더 이상 하락이 없었어. 첫 2주만 쫙 하락하고 딱 받쳐주고 그냥 쭉 다시 전고점.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면역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락에 대한 정의의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 백신을 안 맞은 거야, 지금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하락이 뭔지 모르는 거지.
하락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진짜 하락이 왔을 때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하락만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이 하락이 정말로 무서운 하락으로 왔을 때 정말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락을 항상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6주 연속 하락을 하기도 했고 어제 또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또 폭락이 나왔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긴 한데 하락이 진짜 많이 무서운 하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락, 이런 하락을 겪어보시면은 진짜 피가 말리거든요.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중간에 반등, 시원한 반등이 나오긴 해서 이게 희망의 로를 계속 준단 말이에요. 아,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찐반인가? 찐반인가? 이걸 한 10번 하고 나면은 아, 이제 힘이 안 날 때 아, 그래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은 갑자기 이제 나를 지하실로 끌고 가는 그 하락, 이게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는데 이런 하락이 지금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왜냐면은 지난 2년간 너무나도 좋은 상승장이었고 너무나도 좋은 그 유동성의 그 파티에, 우리가 축제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여기가 바닥일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 또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락에 대한 좀 공포를 좀 키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 그래서 최대한 좀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시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파리바게트 닫기 전에, 그러니까 밤 10시 막 11시 때 가면은 빵 되게 싸게 판단 말이야. 빵 원래 막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짜리 빵인데 막 그거 5개 묶어가지고 막 2,000원에 팔고 이래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나중에 쇼핑을 할 수 있다고. 좋은 코인을 굉장히 저렴하게, 비트 포함, 비트 이더 이런 것도 우리가 못 샀던 솔라나 루나 너무 비쌌잖아, 못 샀잖아요. 이런 애들도 그 빵집 문 닫기 전에 가면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을 많이 모아두고 최대한 원화채굴 열심히 하고 현금 비중 계속 늘려가면서 시드 많이 모아두시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음 하락장 오기 전까지요, 혹은 내지는 하락장이 안 온다 가정하면은 다음 상승, 그 사이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진짜 이거는 상승 맞다 라는 그 필이 딱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시드 한 5천만원 정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있는 거 포함해서 5천만원 정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만들어 두시는 거 제가 지금 쪽 숙제로 내드릴게요. 5천만원 만들고 나면은 저랑 같이 시드 좀 크게 잡고 100배 해가지고 50억 만드는 거 목표로 한번 해보는 걸로. 내가 뭐라고 50억 만들어준대. 하여튼 좀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게 진짜 최대한 현금 많이 비중 눌려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저도 이때 되게 많이 불렸었고 많이 잃었었고 다시 많이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린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가 그걸 다시 박탈당했다가 다시 얻은 케이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두 번이나 내가 어쨌든 이거를 역경을, 그 기회를 잘 탔잖아. 그 파도를 두 번이나 탔기 때문에 좀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사이클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뭐 돈을 벌어다 드릴 순 없지만 좀 그래도 방향성 정도는 좀 잘 봤다고 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 한번 좀 보고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겨울로 변해간다면서 다른 유튜브나 뭐 텔방 이런 데 가서 막 정보를 쥐어짜고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뭔가 이거 돈 벌어다 주겠다 라고 할 만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영상 텀도 좀 길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막상 영상을 봐도 이 새끼 뭐야, 돈 될 만한 정보도 별로 없네? 라는 게
많이 느껴질 겁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요. 뭔가 저도 막 이거 저거 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거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고 싶은데, 어미새의 마음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그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뭐 저번 달에 뭐 스텝앱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먹었고, 아니면 뭐 아더사이드 이런 것도 많이 먹었잖아요. 또 그런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하시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잘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비트 같은 경우는요 36K죠. 36K인데 이게 37, 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말하지만 37K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베어리시 존에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번에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채널 33에서 48 요 채널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이 채널 안에서도 어느 구간별로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그게 37K가 기준이었는데 깨졌기 때문에 좀 베어리시하게 횡보하고 있다. 횡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좀 그래도 느낌 있게 횡보다, 혹은 느낌 없게 횡보다인데 지금 느낌 없게 횡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 지지 구간이요 34K 정도 되거든요. 34K 정도 되는데, 만약에 거기가 뚫린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밑을 보셔야 될 것 같고, 34K를 노리고 지금 좀 반등을 노리시는 거는 애매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좀 반등 구간을 노리실 거면은 28에서 한 32K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고, 그 구간에서 반등을 좀 노리시는 게 차라리 낫다. 반등 노리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노리실 거면 그게 낫다. 왜냐면 지금 좀 반등의 근거가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은, 바이낸스 기준으로 6주 연속 봤을 때 음봉이에요. 계속 6주 연속 음봉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바이낸스 전체 차트를 봐도요, 테더 전체 차트를 봐도 6주 연속 음봉은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바이낸스 차트에 6주 연속 음봉, 물론 아직 마감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마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6주 연속이나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이게 지금 반등 구간이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K에서 32K 정도도 저는 좀 그 정도를 노리고 있어서,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제가 또 반등을 좀 자신있게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또 6주 연속 음봉이라서 요 차트적으로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있었죠. 요거 어제 이제 GAL이라는 토큰인데, 요게 이제 코인 리스트에서 세일을 했었고요. 2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코인 리스트에서 1.5달러에 세일을 진행을 했었고요. 요게 이제 바이낸스 런치풀로 데뷔를 또 했더라고요. 바이낸스 런치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코인을 갖다가 바이낸스에서 이제 약간 좀 인큐베이팅 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져와서 런칭을 하는 건데, 요게 굉장히 좀 뭔지 모르겠어. 코인리스트도 갔고 바이낸스 런치풀도 왔고, 심지어 동시상장으로 코인베이스 프로까지 이렇게 좀 뭔가 3중 호재를 가져가는 이런 프로젝트라서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상장 직후에 대략 좀 우리가 팔 수 있었던 게 45불에서 좀 많게는 60불, 65불 정도까지도 현실적으로 매도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났죠. 그래서 있으셨던 분, 혹은 이제 뭐 분부로 런치풀 참가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NFT 갔다가 요거 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 횡보장에서도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먹을 게 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갤럭시 한번 그냥 어떤 코인일까 하고 그냥 검색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이 토큰이 또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제 뇌피셜로는 어쨌든 바이낸스 이제 런치 패드라 풀은
이제 천지 차이긴 하지만 바이낸스에서 이제 뭔가 관심 가지고 런칭을 한 직전 프로젝트인 스테픈이 너무 대박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바이낸스에서 하는 거 대박이네 하고 이제 또 이런 프로젝트 갤럭시라는 프로젝트에 이제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바이낸스 런치패드 출신 프로젝트는 무조건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뭔가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패스이지만 바이낸스가 아무 프로젝트나 가져오는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항상 대박 프로젝트 무조건 가져와요. 뭐 엑시도 그랬고, 샌드박스도 그랬고, 스테픈도 그랬고, 뭐 매틱도 바이낸스 런치패드 출신이죠. 뭐 하모니 뭐 여러가지. 그래서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주목해라. 런치패드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런치패드, 런치풀 혹은 뭐 코인베이스 이런 방향성, 뭐 코인리스트 뭐 다 좋으니까 이런 좀 큼직큼직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세력들의 그 움직임을 좀 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시장을 좀 지금 좀 주도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좀 핫한 이슈가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있는데요. 요게 USDD라고 해서 트론 기반으로 이제 저스틴 써니, 아가리 써니 또 이제 토큰 생태계를 확장하는 겸에 이제 스테이블 갖다가 이제 런칭을 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건이 그 모델을 너무 성공적으로 성공시켰기 때문에 루나와 UST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너무 잘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또 후발주자들이 나오는 거고요. 패턴이 똑같아요. 항상 스테픈 대박 났네? 스텝앱 돈 넣어야겠다. 루나 이거 UST 대박 났네? USDD 만들어야겠다. USN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BAYC 대박 났네? 메타콩즈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USDD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죠. 런칭이 됐고, 이게 알라메다 쪽에서도 알라메다 애들이 보통 이런 그 디파이 쪽 좀 큼직한 프로젝트가 나오면은 자기 애들이 돈을 넣어요. 일단 돈을 넣어서 유동성 공급하고 초기 베네핏이라든지 그런 이자를 좀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알라메다 쪽에서도 USDT 쪽에 돈을 넣었다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믿을 건 못 되지만 이게 트론이라 못 믿겠어. 저는 솔직히 트론이라 조금 불안정하고 심지어 이자도 막 30%씩 주고 너무 폰치 구조인데 그런 불신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너무 불신하지 맙시다. 우리 또 시장에 있어서 열린 자세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 있고, 아마 좀 그냥 사용 겸 해가지고 뭐 경험 삼아 조금 예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 예치해 보거나 뭐 수합해 보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트론 말고도 많죠. 최근에는 뭐 USN이라고 이제 니어 프로토콜에서 출시 예고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율이요. 앵커 같은 경우는 좀 내려와서 지금 한 18% 정도 되고, USN 같은 경우는 지금 20%. 그러니까 니어 쪽 생태계에서. 그리고 트론 쪽은 지금 3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예전에 카르다노에서도 기억나시나요? 제 영상에서 몇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카르다노 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갖다가 이제 생태계 확장하겠다 라고 했었죠. 이건 이제 코티라는 토큰을 활용해서 스테이블 출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IOST 쪽에서도 이제 IUSD라는 이제 스테이블을 갖다가 좀 생태계 확장을 하는데 활용하겠다라고 이슈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IOST도 보시면, 제가 IOST를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도 보면은 조금 시장을 좀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 뭐 어셈블리 관련 이슈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것 말고도 제가 그 패턴 중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이 성공하면은 후발주자가 따라오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쭉 따라오죠. 완전 막 우후죽순 대만 카스테라 빵집처럼 생겨났다가 이제 그 뒷단계는 사기 프로젝트들이 막 나와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유사한데 막 좀 사기야. 대놓고 사기인데 막 당해. 사기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좀 깔아앉고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퍼스트 무버의 베네핏을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죠. 물론 무조건 거의 100%로. 근데 여기에서 루키 프로젝트가 무조건 나와요. 거의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게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올 수도 있고 나왔는데 주목을 못 받다가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루키 프로젝트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정의하는 루키 프로젝트가 뭐냐면 뭐 거래소로 치면요 바이낸스라든지 FTX 같은 애들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예전에 바이낸스가 되게 늦게 런칭을 한 케이스거든요. 2017년 거의 한 10월인가요? 9월이었던 것 같아. 그때면 이미 해외 뭐 중국 거래소 포함해서 해외 쪽에서 뭐 그때는 뭐 그때 당시 뭐 폴로닉스라든지 뭐 비트렉스라든지 이런 거래소들이 다 주름 잡고 있을 때였죠. 빗썸 포함해서. 근데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먹습니다. 그게 루키 어떤 알파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낸스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파일을 조금씩 가져갔었던 게 FTX라는 또 루키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어요. 왜냐면 코인으로도 똑같아요. 코인으로도 이더리움이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플랫폼에 입성을 하죠. 이게 퍼스트 무버.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원조 대만 카스테라 이더리움. 그리고 추후에 쭉쭉 들어온 게 우리도 제2 이더리움이 될 거야 라고 들어왔었던 얘들이 그때 당시에 네오, 퀀텀, 뭐 트론, 이오스, 에이다 뭐 또 뭐 기타 등등등이 있었죠. 근데 애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고 다 쇠퇴하고 몇 개 안 남죠. 사실 몇 개 안 남고 그나마 좀 시총 상위에 남아있는 얘가 뭐 에이다 정도. 나머지는 심지어 다 내려갔어요. 다 내려가고 없어. 그리고 이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얘들이랑 비슷하게 ICO 받고 막 난리 쳤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망한 애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패턴 똑같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그런 루키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테라 루나, 뭐 솔라나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어떤 이 전통적인 히스토리를 좀 프로세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어떤 영역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있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패턴을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투자할 때 항상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질 수 없다 우리 김치도 가자 해서 이제 위믹스는 참 도전을 좋아해. 위믹스 같은 경우는 뭔가 꿈은 되게 큰 것 같아요. 위믹스가 이제 클레이튼 둥지를 떠나서 자체 메인넷을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었고, 거기서도 자체 메인넷 뿐만이겠어? 우리는 위믹스 달러, 우리 위믹스 자체 스테이블 낼 거야 라면서 이제 자체 플랫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체 스테이블 까지 플러스 더 나아가서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한대. 그러니까 뭐 다 해먹겠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좀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앞서 좀 봤던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하게 움직이니까 하죠. 파이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김치 프로젝트가 좀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의문은 솔직히 듭니다. 저는 위메이드 유닉스 요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이제 그 대표가 나와서 했던 말들이라든지 어떤 이 프로젝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뭔가 이런 것도 뭔가 안 맞아. 뭔가 남들 잘 된 거 보고 우리도 할 수 있어. 뭔가 이런 근자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솔직히 애매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모르죠. 위메이드가 이제 제2의 루나가 될지 제2의 테라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그냥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정도? 뭔가 이슈가 없네요. 그래서 뭔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얘기는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인정합니다. 요즘 컨텐츠 없어요. 없고 그만큼 시장이 좀 많이 메말랐다는 거고요. 솔직히 제가 그래도 남들 못지않게 나름 트렌디하게 좀 움직이려고 하고,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뭔가 많이 정보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좋은 정보들, 물론 이제 NFT라는 어떤 그 지엽적인 그 파이로 들어가서 막 회복해다 보면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뭔가 요거 괜찮아, 요거 저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만한 시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보수적으로 최대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요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상 그래, 오르는, 그러니까 상승은 이런 막 상승 있잖아. 막 말로 안 해. 뭐 어디 갔어? 비트 어딨죠? 잠시만요. 비트 이런 상승, 비트가 어딨어? 있죠. 비트 이런 상승 있죠. 막 이런 상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와요. 한 타임 빨리 와요. 항상 그래요. 이런 상승 생각지도 못할 때 오고, 하락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이런 하락도 한 타임 빨리 온다고. 우리가 한 번만 더 먹자, 한 번만 더 먹자 하는데 갑자기 오고, 갑자기 상승하고, 갑자기 떨어지고, 항상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기다림의 미학가 결과적으로는 상승과 하락 두 가지 국면에서 봤을 때 계속 좀 기다리면서 최대한,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것도 이제 존버잖아요. 내가 코인 저점에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존버고, 내가 현금화 하고 나서 현금을 들고 저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존버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좀 우리는 지금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 물론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변하고 갑자기 뭔가 여러가지 이슈들이 생긴다면 저도 언제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포지션들을 좀 뒤엎고 태세들을 전환해서 다시 언급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좀 그렇게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